세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환경기후변화 협약이 열리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해서 연설도 하시고 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국의 옥스팜이라고 NGO 단체가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하위 50%는 온실가스의 10%밖에 배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 상류층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다라는 건 놀라운데요. 그 근거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최상위 부유층 1%의 1인당 CO2 배출량이 최하위 10%의 175배에 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이런 논리대로라면 부유층은 세금을 내는데 환경기후 변화에 대한 텍스 부분을 또 더 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도 오겠는데요. 이런 주장들은 국내 언론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주장들만 소개하고 있는데 소개를 넘어서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그 근거들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환경기후변화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데우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00년 동안의 기온이 0.85도가 올랐는데 평균 이대로 가면 2100년 되면 4도 이상이 더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2.2% 올라가면 지구상의 생물의 24%가 멸종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는 그래도 안 그래도 더운데 1도만 올라가도 생산량이 즉 이 먹을 식량 생산량이 급속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2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2.5m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디브라든지 많은 나라들, 나우루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전부 물속에 잠기고 이 대서양에 이렇게 연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도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지구의 그 이 북극이나 남극의 이 빙하나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거대한 이 바닷물의 쓰나미가 육지를 덮치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얼음으로 덮여 있다가 이제는 농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를 러시아는 지금 열어서 이제는 유럽으로 가는데 밑으로 이 태평양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 이래 안 하고 북극으로 돌아갔고 북극해를 돌아서 가는 부분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아프리카에 얼마 전에 34%에 이르는 땅이 무정부 지역으로 가고 있다. 근데 아프리카의 무정부 지역의 이 지형학적인, 기후학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요. 적도가 지나고 있는 지역과 사하라 사막에 붙어 있는 지역 사이에 들어있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대부분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과거에 농사 짓던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붙어 있는 이 니제르, 말리, 차드, 모리타니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적도 근처를 지나는 나이지리아나 이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환경 기후 변화가 적도 인근에 이 기후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무정부 상태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이나 유럽이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공습을 주로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원유 생산이나 운송의 전 과정에 공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IS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43%를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돈줄을 막아서 IS를 갖다가 봉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제 신문에는 또 IS가 전부 리비아로 대탈출하고 있다. 그래서 리비아에 이미 샤르테라는 이 과거에 가다피의 고향을 갖다가 벌써 점령을 해가지고 그 샤르테 인근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데 그쪽에 또 정유시설을 점거했다. 저기는 메뚜기 효과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언론에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요. IS는 그러면 자기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석유를 어떻게 수출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IS는 시리아, 이라크인데요. IS의 남쪽으로는 주로 그 IS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남쪽은 사우디하고 요르단,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제 어느 쪽인가 하면 일부는 이란이고 대부분은 시리아죠. 그 터키죠, 터키. 그러면 IS가 도대체 이란으로도 못할 거고 이스라엘로도 못할 거고 요르단이나 사우디로도 못할 건데 어떻게 석유를 수출할까? 그리고 IS의 석유를 유조선이 실어 나를 수 있을까? 근데 미국이 보면 공습을 한다는 것이 IS 석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차들을 대부분 공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IS는 어디로 그러면 하고 있냐? 육로로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육로로 갈 때는 시리아하고 국경은 터키밖에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라크에 좀 다닐 때 터키에서 이 국경을 통해서 시리아 국경 인근으로 해서 쿠르드족 지배 지역인 아르비를 통해 가지고 이라크를 갔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녀봐서 제가 잘 아는데 그 지역에 보면 국경에 유조차들이 가는 거, 빈 걸로 또 돌아오는 거 또 싣고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나가는 거 해서 굉장히 유조차들이 줄을 많이 서 있었습니다. 끝도 없는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언제 세관 심사를 통과하느냐를 가지고 한 2, 3일씩 걸려서 유조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보도가 나오는 것은 IS가 절반의 가격으로 석유를 수출하고 그 석유가 쿠르드 자치 지역을 통해 가지고 터키를 거쳐서 또 이스라엘로 수출된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터키는 지금 IS하고 전쟁을 하는데 각종 미군 기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더 나아서 터키군이 엊그제는 IS를 격퇴한다면서 뭡니까?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와 같은 민족인 투르크멘을 폭격한다고 그걸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IS와의 전쟁의 핵심에 서 있는 나라인데 터키를 통해서 또 쿠르드족은요. 미군을 대신해서 이라크의 쿠르드족, 시리아의 쿠르드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직접 지금 IS와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 안 하고 쿠르드족을 훈련시켜가지고 일부 순위파 반군이 있지만 조직적으로 5,000명에서 7,000명 중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쿠르드 반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쿠르드 자치정부나 이라크에 시리아의 쿠르드 반군을 훈련시켜가지고 IS하고 지상군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석유를 비밀로 수출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있다. 자, 터키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기는 잡아댔다.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댔는데요. 그런데 시리아에서 밀수된 원유 7,900리터를 압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압수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석유가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간다 이런 소리가 맞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또 이스라엘도 또 웃기는 사람입니다. IS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협 요인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수출하는 이 원유 밀매품을 이스라엘이 사들인다. 이스라엘은 석유는 거의 안 납니다. 참 세상이요. 전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유 밀매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IS가 근절되겠습니까? 기가 찬 현실입니다. 중국의 베이징이 요즘 며칠 동안 스모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어제는 이 북경의 모든 공장들, 분진이 나오는 공장들을 다 가동 중지시키고 건설 공사장도 가동을 중지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스모그라는 것은 과거에 스모커 연기에다가 포그, 즉 안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안개가 낀 날도 아닌데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푸옇게 하루 종일 하늘이 컴컴하고 어두침침한 게 스모그인데 과거에 런던의 산업개발 시대에 산업혁명 때 런던에서 스모그가 나타나서 수천 명이 죽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 이 환경은 그냥 도외시하고 무조건 돈 버는 데만 열중한 중국이요. 중국은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환경 기준을 올바로 세우고 올바로 처벌을 하면요. 중국이 이렇게 스모그가 판을 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북쪽에서 찬바람이 한냉한 공기가 내려오면 스모그가 베이징을 지나갈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대책이. 그러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가지고 북경에서 거친 스모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게 이제 한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상당수는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은 시종일관 먼지만 만들어냅니다. 먼지만. 그 옆에 사는 사람은 이건 항의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 수가 없을 지경이 조만간에 올 거라고 봅니다. 요즘은 봄철에 한번 보세요. 황사 현장부터 비롯해서 미세먼지가 서울 도심을 뒤덮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지나 폐가 굉장히 예민해서요. 어떤 날은 아침에 못 일어나는 날은 그 전날 보면 꼭 미세먼지가 심하게 덮친 날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느낍니다. 자, 중국의 어떤 젊은이가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청소기로 스모그를 이 청소기로 빨아들여 가지고 분진을 100일 동안 모으니까 벽돌이 되더라. 그 딱딱한 실제 분진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는 앞이 안 보일 만큼의 스모그가 짙어서 학생들이 다 휴학을 하고요. 학교가 휴교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47중에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낮에도 밤만큼 컴컴해서 전부 차들이 불을 켜고 다닙니다. 자, 중국은 앞으로 이 공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가요, 파리에 모여서 환경, 기후 변화 협약을 이야기할 것 없이 중국하고 맨 나라만 너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게 사실 빠른 이야기입니다. 답도 없이 버티는 나라는 놔놓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환경을 갖다가 개혁시키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한다. 이런 말들이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IMF에 SDR이라고 부르는 특별 인출권 통화로 위안화가 들어가서 뭐 세계 5나라밖에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중국 통화가 이제 뭐 세계적인 통화로 인정을 받았다 어쩌는 둥 호들갑이 난리인데요. 자국의 공해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통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들 뭐 하겠습니까? 중국은요 조만간에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 같은 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미국의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또 그리고 린지 그레임 이분도 매파로 꼽히는 상원의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OS 10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IS를 격퇴할 시간을 놓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도 한 10% 정도는 보내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 터키, 사우디 이런 나라들 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군인 숫자가 워낙 많고요. 중동에서는 초강국이죠. 이런 나라들이 군대를 좀 많이 내고 중동의 작은 국가들도 군대를 좀 보내고 유럽이나 미국도 합쳐서 한 10%좀 보내가지고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상군전을 통해가지고 IS를 격퇴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바마는 얼마 전에 G20 회의에서도 터키에서 열린 또 지상군 파견하지 않겠다고 뻗대깁니다. 세계가요. 오바마 하나 G 칼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끝냈다라는 중동에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냈다고 오바마만 우기고 있죠. 더 심하게 만들어버렸죠.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요. 그럼 오바마의 명분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전 세계에 큰 테러가 몇 개 더 터질 겁니다. 오바마는 그래야 정신 차릴 거고 그때야 비로소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하는 데 중심이 되어서 연합군을 만들자 할 건데 뻔합니다. 돌아가는 게. 그때 오바마는 무슨 말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 지금 IS에 대한 격퇴를 놓고 영국에서도 지금 야당인 제1야당인 노동당이 싸움이 나버렸습니다. 자, 영국 의회에서 IS 공습에 영국군이 참가하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 표결을 앞두고 노동당의 이 당수가요. 제레미 코빈이라고 굉장히 사회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당론으로 우리 노동당은 다 공습에 반대해야 된다 하니까 섀도우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섀도우 캐비넷 외무장관으로 들어가 있는 그 의원을 포함해서 몇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겠다.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게 해라. 이래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영국은요. 야당도 집권할 때에 대비해서 미리 총리는 누구, 장관은 누구 하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그러죠. 그림자 내각이라고요. 그래서 이 영국 노동당에서도 당수가 이끄는 좌파와 그리고 또 합리적인 다수 의원들 간에 지금 큰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뭐 각국의 의회가 IS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요.
세상은 꼭 크게 다치고 나면 깨닫습니다.